네, 아버지가 이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고 또 냉장고에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어머니는 구속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사건의 정황이 드러날수록 또 의문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일요일 오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요? 네. 어떤 혐의들로 구속이 됐습니까? 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아동복지법 17조에 의하면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을 시키고 또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명백한 것은 이 아이에 대한 치료, 교육을 그야말로 방임한 형태는 분명히 소명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어제 발부가 어머니에 있어서는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태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신청한 혐의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일단 상태에서는 이 아버지의 진술이 상당 부분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폭행치사,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 욕조에서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무형력, 유형력을 행사해서 이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나중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적어도 폭행치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소명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친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 발 양보를 했을 때 적어도 이 사체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장례라든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체를 그대로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 혐의 또 손괴했기 때문에 사체 손괴 그래서 현재 폭행치사,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죠. 일단은 그 후자로 말씀하신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입증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 폭행치사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쟁점을 다퉈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의 지금 혐의점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와 같은 폭행치사 이외에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한 고의가 있었고 이 아버지의 말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외력을 행사해서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계속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말처럼 10월 달에 이 욕실에서 일정한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만약에 그대로 방치를 했다. 그러면 이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 모두를 살인의 혐의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수사가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 이 시점에서 구속영장의 소명 사실은 폭행치사,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지금 영장심사 중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범행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일단 어머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그 남편이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동생이 있었죠. 이 동생을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사체 손괴 또는 유기에 있어서 정말 알면서도 그대로 이제 방조를 한 것이냐.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얘기는 자기는 이제 나중에 알았을 뿐이지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사 증거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이라 보이고요. 다만 이 어머니의 그 얘기가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이 점도 사실은 수사가 앞으로 풀어야 될 하나의 그 과제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딸은 아동 학대 흔적이 없던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일반적인 어머니가 보이는 똑같은 모습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웹사이트 등의 학부모 그 웹사이트 등에 이렇게 의견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함구를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딸, 그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비추어 봐서 어머니의 말 자체도 정말 신빙할 만한 것이냐. 더군다나 표현하기가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이 아들의 그 사체가 냉동고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지내왔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석연치 않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불량 부부적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예.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혐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네. 다른 구체적인 증거들을 경찰이 얼마큼 이제 확보를 하느냐 예. 이것도 앞으로의 하나의 수사의 또 과제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예. 생각 많이 듭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친부라고 하는데 친부모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행동이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그 아버지가 왜 이 같은 일들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밝혀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지금 아버지의 심리를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보이는 특징, 지금까지 전해진 거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본인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른바 뭐 의사 무능력자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학교나 경찰서에서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네. 가방에 그 아이의 사체를 옮겨서 지인에게 또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예. 그리고 형사들이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도주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형벌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예. 정신 능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이 아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적인 건전한 애착 형성은 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소유 물체로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과도한 체벌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행한 것 같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왜 한 그 시신의 일부분은 현재 다른 곳에 유기를 했느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석연치 않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 시신을 성공적으로 유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일부는 냉장고에 놓고 네. 일부는 아마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 이유 자체가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물리적인 행사의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과거에 그 유사한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이른바 아이를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친부 관계는 아니었고 아이를 유괴를 해서 살해를 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아이의 특정 신체 부위는 다른 곳에 또 유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을 이 혐의자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뭐 성적인 목적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발각되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사체 부위는 다른 특정한 곳에 가서 예. 유기를 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이 부친이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조금 문제적인 상황이 게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것을 유사한 사례에서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정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신의 일부를 왜 다른 부분에 유기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범행 동기나 이런 걸 좀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단초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주장대로 이게 일단 다쳤는데 나중에 이제 방치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이런 경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럴 때도 글쎄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주장대로만 하면 예. 폭행치사죠. 바꿔 네. 얘기하면 처음부터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목욕을 안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물리력 행사를 해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폭행치사고 예. 살인은 처음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네. 고의를 갖고 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 또 예. 사형까지 구형되는 것이고요. 폭행 치사는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예.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고 네. 아마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뭐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으로서도 살인을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모습을 감춘 시점이 일단은 2012년 4월이고 아버지가 진술하기로는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던 시점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4월 30일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정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왜 이 7개월 동안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도록 그대로 방임을 하고 있었느냐. 예. 이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네. 과연 이 과정에서 학교와 동사무소 등의 관련인들은 정확한 직무 활동을 했느냐. 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통지를 하고 또 그 주임교사 등이 이 가정집을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뭐 이것은 예. 일단은 그 진술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정말 그 사실인지 그리고 왜 동사무소에는 교육청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또 왜 안 했던 것인지 예. 뭐 이런 것 등이 철저히 이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매맞는 또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제도적으로는 그대로 방치와 방임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장기 결석을 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에서 예.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아동 그 예방 인프라가 지금 취약하다. 거의 뻥 뚫려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 인천 사건도 역시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은 어린이에 대해서 가해졌던 어떤 피해였는데 오늘 이제 정부가 그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뭐 그 오랫동안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아동 예방 인프라가 작동될 수 있는 것에 그 중점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개인 공간에서 개인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83%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이 있어도 이웃이라든가 또는 친구라든가 학교 교사라든가 또는 복지 서비스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주 촘촘한 그야말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흘러 지나가기가 쉽상이죠. 예.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거 신고를 접한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등도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네. 아동 학대인가 여부를 판정을 하는 예. 이것이 현장에서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지금은 아동 전문 보호 기관이 국내에 한 53개, 54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아동 보호 전문 그 요원들이 갖고 있는 그 사건 건수도 지금 160개를 훨씬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확정 판단을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 외국과 비교해서 신고하는 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즉 초기에 발견을 해야 네. 이것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지나쳐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사회 장관 관계 회의에서는 네. 지금 취약한 예방 인프라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그 중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바꿔 얘기하면 발견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주도록 예. 주민과 이웃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무엇인가 독려를 하고 네. 뭔가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점을 한다든가 이것이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 전체가 얼만큼 촘촘하게 이 정보를 제보를 하느냐 이것에 사실 달려져 있거든요. 예. 또 그 초등학교 관계법 등도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이것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께서 뭐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연락이 안 되면 여기서 스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권한을 주는 이런 식의 법제도의 개선도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뭐 논의되어야 될 항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일단 오랫동안 학교에 안 나온 아이들이 한 109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 아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라도 일단은 먼저 다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도 그런 과정 속에서 불거진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초등학생이 한 100여 명, 뭐 네. 중학생이 한 60여 명, 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받았던 예. 아동 학대의 계속적인 희생자의 학생일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참 말씀하기 불편하지만 이 끔찍한 혹시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또 뭐 일부에 얘기를 하자면 이와 같은 아이들이 이른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앵벌이로 이렇게 잡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수 조사를 좀 더 철저하고 예. 이 전 기관적으로 이게 경찰, 복지, 또 동사무소, 또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적 전수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